예,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첫날인데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가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돌아섰고요. 코스피도 상승폭이 좀 줄어든 만만치 않은 그런 새해 첫 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대했던 산타 랠리는 없었고요. 예, 네. 오히려 뭐 충격 랠리가 있었고 1월 효과가 좀 있을까요? 당장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번 주는 사실 국내적으로 보면 수급 관련한 이벤트들이 마무리된 게 좀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 이제 고용 주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 반등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제한적으로 다시 밀릴지에 대해서 좀 변할 수 있다는 점 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그 국내 수급적 요인으로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대지주 조건 관련 물량이 정리됐고 배당락 직후에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이제 매도세로 전환되는 급매물을 좀 소화했고요. 여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었던 증권사들의 그 반대 매매 기준이 다시 140%로 하원되면서 이에 따른 매도세가 아마 지난 주 후반부에 좀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을 교란한 이벤트가 좀 없는 관계로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야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등이 나와도 이후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좀 불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 실적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담감 여전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뭐 환율이 지금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주에도 지금 양시장 합쳐서 5천억 원 이상 수급 매도를 했다는 점이 좀 부정적이다. 결국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이 없이 진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발표되는 각종 고용 관련 지표에서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기가 좀 조기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올 경우에는 지수는 다시 확실한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주목해야 하는 고용 지표는 구인 숫자를 알 수 있는 뭐 졸트 보고서, 그다음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그리고 12월 실업률과 평균 임금 인상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인 숫자는 예상보다 적게 나올수록 좋을 것이고요. 고용은 예상보다 좀 축소되는 것이 좋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임금 인상률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좀 마무리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1월과 3월에 예정된 FOMC에서의 그런 금리 인상 폭이 최소화되는 확률이 확 증가하게 될 것인데요. 이는 금리 인상으로 주가 하락이 심했었던 낙폭과대 성장주들에 대한 반등을 유도하는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반대로 고용 관련 지표들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게 좀 나타날 경우에는 지수 반등이 제한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뭐 정부 정책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유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지수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좀 수익률 확보에는 유리한 시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지금 발표될 만큼 일단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은 있겠지만 주 중반을 넘어가면은 관망세로 전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1월 효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형주는 수급이 안 좋으니까 이제 중소형 주장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1월 효과인데요. 일단은 반등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꼬인 수급이 좀 풀려야 되고요. 주요 이슈들 보면요. 가전박람회 CES가 5일부터 열립니다. 5일부터 8일까지인데 이게 열릴 때마다 이제 그러면 IT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이게 CES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움직였던 종목들은 CES를 기점으로 이제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새롭게 좀 부각되는 종목들도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CES 2023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그다음에 그 XR 디바이스 기기 쪽으로 상당히 지금 편중돼서 움직였던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이런 종목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벤트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에도
꾸준하게 좀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뭐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고 주가가 뭐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도 좀 양호하게 진행되는 종목이라면 뭐 이벤트를 앞두고 있더라도 관심을 유지하는 정도로는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XR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많은 기업에서 대거 이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조금 이제 테마성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은 뭐 올해 뭐 상반기 내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기 관련주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기기가 애플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디바이스 출시를 이제 올해 사실 1분기였다가 3분기로 늦춰졌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지금 소프트웨어가 충분하지 않아서 기기를 출시한다고 해도 잘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XR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도 좀 주목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오늘 많이 급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종목들 안에서 좀 추려본다면 전 나무가라든지 뉴프렉스, 스코넥, 그다음에 APS 홀딩스 같은 종목은 향후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무가 같은 경우는 지금 3D 카메라 모듈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3D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XR 디바이스, 또한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테마에 여러 속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실적 대비 좀 주가 수준도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다. 뉴플렉스 같은 경우도 VR 디바이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망하고, 자율주행에도 엮일 수 있는 테마가 전기차에도 좀 엮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스코넥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VR 관련해서 게임을 개발한 경험과 좀 메타캐스트용 게임 2개를 개발 중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XR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마이크로 OLED를 RGB 방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기존 대비 상당히 지금 그 화질도 밝고요, 선명도도 좋기 때문에 채택될 경우 실적이 크게 상승할 수 있어서 좀 다크호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대응이 까다로워졌네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갔었는데 이제 네. 중국인들이 나오면서 입국자 제한을 하게 되고 이제 호재가 악재로 지금 둔갑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쪽에 수급이 들어갔었던 것이 이제 빠지게 되면 결국 그동안 수급이 빠졌던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오늘 그래서 2차 전지도 강하게 올라간 것도 이런 원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2월 말까지는 이제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게 악재로 변한 거는 맞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포착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들을 보면 꾸준히 상승했던 종목, 근데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횡보하는 종목들이 좀 보고 있는데, 횡보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브랜드 화장품이었습니다. 이제 브랜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 내 점유율이 크게 좀 하락하면서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뭐 경쟁력이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주춤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브랜드 화장품의 대표 종목인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같은 경우가 실적 전망 개선도 좋고요. 그다음에 수급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과거 대비 많이 낮은 상태에서 추세도 전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내 점유율 하락 원인이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국내로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중국인들의 어떤 뭐 경험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만일 이제 3년 만에 다시 방한을 하게 돼서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게 된다면 아마 국내 브랜드가 다시 또 선호되는 그런 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서 저는 뭐 지금이라도 일단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추가적인 매수는 진짜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중국 소비주들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널뛰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좋게 중기적 상승 쪽으로 좀 추가 상승을 무게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일정 아까 CES하고 고용지표 말씀하셨는데요. 예, 또 챙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투자 전략, 관심주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국 증시가 모두 후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늘은 이제 국내 이슈로만 한정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중국, 독일, 영국, 미국, 유로존의 그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에 관련된 것은 뭐 5일과 6일 날 발표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6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고용지표 발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수급 개선이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보다는 개별 종목 매매가 유리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엔화 강세가 1분기 말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높기 때문에 엔화 강세 수행 업종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바운드 관련해서 카지노 업종 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날 바이오젠이 개발한 치매약 레카네밥이 FDA 승인 여부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9일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강세가 있는 만큼 이번 주 바이오 업종의 매매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 아직은 나타날지 확신은 안 되지만 많이 발생한다면 낙폭 가대했던 성장주 회복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게임 업종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의 첫 주 주간 전망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